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링크사업단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쇼 하늘을 달리다 스타트업 윙. 우리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템을 가지고 첫 번째 매출을 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에서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부에서 어떤 거 배웠었는지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1부 뭐였죠? 정부 지원 사업을 네. 창업의 동기랑 그런 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부에서는 우리 이제 첫 번째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기반을 딛고 이제 매출을 내는 세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도 우리 함께 해주실 대표님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시제품 제작 업체 아무거나 제약소 대표 이인규라고 합니다. 예, 한방식품 기업 설아래를 운영하고 있는 지종환 한약사입니다. 네, 메타버스와 현실의 융합을 위해서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스켈렉소의 하민혁입니다. 여러분들의 맞춤술, 맞춤 전통주 제작 키트 서비스 연술의 장현찬입니다. 자, 우리 3부 또 힘차게 달려볼까 하는데요. 3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중재해줄 사회자 마인드그라운드 주식회사 민환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부를 시청하기 전에 1부, 2부를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맞죠? 꼭 보고 와야죠. 꼭 보고 와야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3부 시청하기 전에 1, 2부 안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타겟이 명확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대표님들의 타겟이 누구인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지 대표님부터. 저희가 설아래가 하고 있는 거는 한방식품을 맞춤으로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개인한테는 이제 체질과 또 계절에 맞게 추천을 해주고 기업이나 단체 행사에는 그 브랜드에 맞게 행사의 목적에 맞게 그 전문가인 한약사가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개인으로 볼 때에는 이제 한 40, 50대 어머니들 이제 그분들이 제일 저희 주 타겟이고 기업으로 볼 때는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좀 강조하고 싶은 기업들에서 저희를 찾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가지고 있고 현실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면 거의 다 대상이다. 좀 더 정확한 타겟을 하면은 대학교에서는 연구실 관련된 게 자기가 이제 어떤 실험 조건이라던가 중소기업이랑 혹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한테 통해서 회로라던가 아니면 설계 같은 것들을 이제 맡겨서 제가 제작해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켈렉소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저희의 대상 타겟입니다. 그 회사의 고객들이 공간이 안 돼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희 장치를 이용한다면 이런 큰 기기 없이도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의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나만의 재료를 가지고 술을 만들고 싶어하는 20, 30대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40, 50대 대상으로는 이제 술의 이제 기능성을 좀 추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성에 맞춘 전통주 제작 키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는 이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기업 답례품 프리미엄 키트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각각 사업에서 초기 타겟이 또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은 아이디어만 있어요. 서비스만 있어. 사줄지 말지 몰라. 가설에 불과해요. 우리 타겟들이 결국에는 우리 걸 사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 선배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설아래가 작년 3월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 백화점이랑 면세점이랑 해외 수출까지 했어요. 불과 한 7개월 만에. 근데 이제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플랜 2C예요. 플랜 2C. 플랜 계획하고 2 실행하고 C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여기 다 두드려보고 면세점 두드려보고 백화점 두드려보고 온라인 채널 두드려보고 제안서 써서 넣어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 단위 또는 한 3일 단위로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는 내 고객이 아니네? 그러면 여기는 조금 제압인데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두드린 곳에서 저희 관심이 있다. 그럼 그게 저희 고객이 되는 거여가지고 저는 초기 창업자분들은 다 두드려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온오프라인 경계랑 어떤 뭐 거래처 상관없이 한번 다 두드려보고 제안을 넣어보고 어떤 곳에서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원할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운영한 청계천에서 하는 행사에 처음 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4, 50대 타깃이 맞구나. 근데 그 청계천에서 또 저희를 좋게 봤던 그 기관의 담당자분이 그 백화점에도 넣어주고 그 백화점에서 면세점까지 되고 면세점에서 이제 해외 바이어가 봐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 수출도 하고 그 처음에 청계천에서 판매를 했을 때에도 100곳 중에 한 곳 두드린 곳에서 이제 저희한테 오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는 연결이 되니까 그걸 기회 삼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갔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처럼 이거 하다 보니까 난 이걸 잘하네 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주단위 플랜2C를 굉장히 짧게 하고 검증하고 증명하는 게 굉장히 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두드려서 또 기회를 찾자. 우리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두드리자라는 말씀을 또 첫 번째 매출을 따는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규 대표님의 경우에는 첫 고객 검증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첫 고객 검증을 했던 방법은 경쟁사에서 뭐 블로그라던가 혹은 회사 소개서 같은 곳에 자기가 어떤 곳에 무엇을 했는지 같은 경우를 참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연구실에서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관련된 곳에다가 연락을 많이 드렸었고 그러다 보면 한 군데를 트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던데 이런 쪽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면서 저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맞춤 주에 대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으면은 저는 이미 맞춤 주라든가 혹은 이런 전통주에 관련된 구매층들을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배포를 했는가 인터넷 상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마을회관을 찾아갈 수도 있고 술 좋아하는 이런 동호회 같은 데 찾아가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진짜 로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점점 얻으면서 그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하는 그 통로를 찾고 들어가서 정보를 확보해라 이런 게 제 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경쟁사들을 분석하고 공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추자.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진입하는 전략인 거죠. 접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배들이 조언을 주셨는데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실제 첫 번째 고객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같은 전시회를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 캡스톤 경진대회에 이제 전국대회에서 엑스포를 운영을 하는 와중에 참가했던 기업 측에서 먼저 컨택이 와서 첫 고객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이런 것처럼 전시회를 참여를 하다 보면은 불특정 다수의 형태의 고객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형태의 그 사람들과 기업들이 관심을 있게 볼 수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플레이 엑스포라던가 뭐 또 다른 전시회를 참여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을 좀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 불특정 다수의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 대표님의 그런 전략과 조금 유사한 방향으로 지금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고 계시고요. 우리 윤수열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초기 고객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SNS 계정을 활용해서 먼저 홍보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작한 시제품들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필요하다라는 정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작 의뢰를 해주셨다라는 정보들을 이제 하나의 컨텐츠로 잡아서 지금 SNS를 운영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계속적으로 계획 중에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피드를 보고서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SNS를 좀 잘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SNS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선배님들 좋은 전략인 것 같죠?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을 해볼까요?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있을까요? 나랑 관련된 담당자들이 우리 서비스랑 그거를 존재한다고 인식시키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기억이 나가지고 그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경희대 총장님한테 오미자를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삼이원 창업센터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이 만든 한방식품 기업입니다 해가지고 저희 캠퍼스타워 국장님 통해서 오미자를 선물을 드렸는데 그게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경희대 학교 총장님이 설날 선물, 명절 선물로 저희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설날에 오미자가 전국 120개 대학 총장님들한테 선물로 나갔거든요. 오미자가. 또 총장님의 사례 짭짤하셨겠습니다. 장난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하나로 이 방법론적으로 하나를 또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윤셀에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자금을 실제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리스크를 줄여서 먼저 고객을 확보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후 배송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의 검증 전략이 있죠. 그래서 초기 고객을 확보하고 초기 매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윤슬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시제품을 만들고 이 내용을 촬영해서 고객들에게 이런 거 팔고 있어요. 잠재 고객이 벌써 이렇게 있어요. SNS까지 보여주면서 호응을 유도하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접점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첫 번째 좋은 호응을 터뜨리면 이게 또 파급 효과로 터져서 또 총장님 같은 분이 또 생기면 이게 나중에는 런칭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계속 주문해 주신 분들이 생기겠죠. 대표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조언이 있는지. 그 대학교 연구실이 주 타겟일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파이썬으로 인근에 있는 거리 순으로 모든 학과의 교수님들 연락처들 다 긁어 모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연락을 전체 다 한 번씩, 그것도 스팸으로 안 걸리게 최대한 많이 분할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온 것들은 신기하다 그 정도의 아주 조금 2-3명 정도였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그 회신을 안 하더라고요. 읽는 거는 거의 다 읽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많이 보내선지 몰라도 스팸으로 결국에는 메일이 바뀌었고 결국에 회사 계정을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뭐 그런데 비교해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오는 분들을 거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한테 의뢰를 주는 사람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밀 타겟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도,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들도 메일을 보냈을 때 그냥 시큰둥했겠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의뢰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만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걸러내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진짜로 정밀 타겟을 해라 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정말 편하게 치킨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햄버거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치킨 먹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햄버거 아무리 팔아봤자 관심을 갖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밀 타겟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많이 듣다 보면 정말 많이 알려줍니다.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캐치했겠지만 첫 번째 만족, 이 첫 번째 만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만족시키면 그 만족이 소문이 금방 나는 것 같아요. 소문이 나고 또 새로운 고객을 불러오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삼성전자랑도 일을 하고 뭐 알리바바랑도 일하고 큰 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시작은 정말 조그만 거래 하나였습니다. 그 조그만 하나가 소문이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알아서 확산됐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대표님들의 그런 조언들이 너무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버는 외의 질문인데, 첫 번째 매출 냈을 때 우리 대표님들 뭐 했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다른 분들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매출을 원래는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금액을 너무 작게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남고 나는 내 인건비 같은 거 상관없어 라는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냥 고기 한번 먹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고기 진짜 맛있었겠네요. 진짜 맛있어요. 처음으로 그 고기가 10,000원 이상 되는 거 가가지고 15,000원 되는 거 서로 구워가면서 고생했다 술 한잔 하면서 딱 그렇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지 대표님은 첫 번째 매출 내고.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장학금 정보 서비스 했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거의 이제 첫 번째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가 BHC였어요. BHC랑 장학금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치킨 장학금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성적이 B와 C인 사이 이 학생들한테 그걸 이제 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엄청 성공한 거예요. 첫 광고 매출, 그걸 다 같이 회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맛있었겠네요. 네, 역시. 맛있었습니다. 진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도 비슷해요. 첫 번째 매출 났을 때 정확히 기억납니다. 14,900원짜리 명륜 진사갈비 먹으면서 눈물을 찔끔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출을 내는 그 달콤한 경험을
우리 앞선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우리 후배 창업가분들 꼭 내봤으면 좋겠어요. 내면 그게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 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멋진 선배들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계시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후배분들을 위해서 한번 응원의 말씀 3부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 대표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그 독일의 철학자 괴테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는 항구에 정착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근데 하지만 배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도전을 하고 싶은데도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두려움과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배의 존재 이유를 생각을 했던 것처럼 안전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한 번쯤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그게 사업가의 또 자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이인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배우는 많은 철학적인 그런 관점들을 또 투영해서 현실의 창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우리 후배 창업가, 또 선배 창업가도 어떻게 보면 참 응원의 소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분명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고뇌와 번뇌와 고통의 시간이 따를 텐데, 그것만 견뎌낸다면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그 배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창업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 시간만 이겨내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창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선배 입장으로. 네, 저는 창업가는 거절을 당하는 직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거절당했을 때 내 서비스가, 내 제품이 이게 별론가? 라고 엄청 많은 좌절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2건의 거절을 받았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거절을 당하는데 그 한 가지 오케이로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창업하시면서 수많은 거절을 당하게 될 텐데 절대 좌절하지 말고 그 거절을 당연하게 좀 여겼으면 좋겠고, 응원 파이팅합니다. 거절을 당연하게. 박수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인규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프라이어를 살 때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고등어를 많이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창업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프라이어도 다른 종류고 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재치를 발휘하면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었던 에어프라이어 음식을 내 에어프라이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는 창업이라는 시장이라 생각하고 얼마든지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우리 후배님들이 좋은 선배님들을 둔 것 같습니다. 창업에 고민이고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 많은 참고를 할 수 있는 토크쇼의 내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자토크 마지막 타임입니다. 오자토크 또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시면 상품 보내드릴 거거든요. 우리 한번 예시는 마지막은 인규 선배님이 장식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인규 선배님, 예비 창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오자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자는 후회는 늦어입니다. 왜요? 고민은 배속만 늦춘다 라는 말이 있죠.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말 중 하나인데, 저는 창업이라는 것도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후회할수록 그냥 손해다. 저는 빠르게 지금 할 수 있을 때 먼저 해나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패를 겪고 또다시 일어나고, 이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는 거가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해 주셨고요.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창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고민을 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회자로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후회는 늦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경희인들은 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인지라 많은 비교 속에서 또 고통을 겪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는데, 늦을수록 그 고통의 강도는 커지는 것 같아요. 대학생인 지금은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고,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고, 언제든지 이 기회를 취업의 문으로 활용하고, 혹은 죽기 전에 한 번쯤
우리 100세 살아가는데 창업을 고민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이 뜨겁게 투입했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경희대학교 링크 사업단과 함께하는 제1회 스타트업 토크쇼 다 같이 해볼까요? 하늘을 달리다 스타트업 윙스!